피의자, 피고인이 제기하는 의문이 해소될 정도로 피해자의 주장이 확실하지 않다면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이제는 된 것이기 때문에 이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변호를 하는 건 성범죄 전문 김민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요즘은 교제하지 않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거나 성관계를 목적으로 만남을 갖는 경우도 있고, 특히 처음 보는 이성과 술을 마시고 원나잇을 한 후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고소를 당해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정말 요즘 그런가요? 상담을 하다 보면 실제로 정말 많이 접하게 되는 일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활동도 많고 노출도 많다 보니 성범죄는 겨울보다는 여름에 발생하는 빈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야 된다고 하니까 너무 겁이 날 것 같고요. 또 결과에 따라서 내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될지도 모르겠고, 혹여 인생이 끝난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낙담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성범죄 재판에서 물증이 뚜렷하지 않아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면 유죄로 판결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피의자의 경우에 진술의 신빙성, 구체성, 일관성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성범죄 특성상 피해 여성에게 다소 유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고소를 당하게 되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성과 합의하려는 남성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대법원에서 2018년도에 도입했던 성인지 감수성 법리 이후에 가속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성인지 감수성 법리란 피해자의 주요한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최근에 대법원에서는 24년 1월이었죠. 성추행 사건을 판결하면서 당시 성인지 감수성 법리를 제시한 판결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과 같은 판결을 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공정하게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이 말씀해주신 부분이 바로 올해 초에 선고가 됐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무죄가 선고된 유의미한 판결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일각에서는 위 사건은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특수성이 있었던 것이라서 여전히 성인지 감수성은 법리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변호사님의 의견은 어떤가요? 저는 그 부분은 생각이 다릅니다. 실제로 형사재판을 많이 해보신 분이라면 이번 판결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아마 아실 건데요. 이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유죄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검사가 제시한 범죄의 증거를 모두 배척하는 데 성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은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를 위한 가장 대표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선 성인지 감수성 법리가 무서웠던 것은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이나 행동에 다소 의아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함부로 배척하지 말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피고인들은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럼 결국 판결은 유죄가 선고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을 보시면 어떨까요? 여전히 피해자의 진술을 함부로 배척하지 말라는 성인지 감수성은 건드리지 않은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할 정도에 충분하지 못하다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고 법리를 열어둔 것입니다. 즉 무죄를 받기 위해 그동안은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해야만 했는데 그걸 배척하지 못하게 해서 문제가 생겼던 것이라면 이제는 배척을 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변소가 합당하면 무죄를 선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법리만 만들어 놓더라도 1심, 2심 판사들 입장에서는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 논리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해당 판결을 기반으로 성범죄 원나잇 피의자들에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줄 그런 간접적인 정황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미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마땅히 내세울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조사를 받으시면서 매우 집요하게 하나하나 물고 늘어지셔야 합니다. 피의자, 피고인이 제기하는 의문이 해소될 정도로 피해자의 주장이 확실하지 않다면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이제는 된 것이기 때문에 당시 고소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있기 어렵다고 볼 만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해서 일관되게 의문을 던져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성인지 감수성이 살아있던 시절에도 좋은 결과를 많이 받아냈었기 때문에 이번 판결 이후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분들이 굳이 겁먹고 고액의 합의금을 건네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타 형사사건과 비교했을 때 법률 자체도 복잡하지만 개정도 계속 잦고 법리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범죄를 많이 다뤄본 형사 전문 변호사가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은데요.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법무법인 우면 김민건 변호사님께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